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생식은 자손을 남기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생물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겨서 종을 유지하는데 자손을 남기는 거를 생식이라고 해요. 근데 자손은 부모에게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닮아요. 근데 아예 똑같지가 않아. 특히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아예 똑같을 수가 있지만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하긴 해도. 일단은 생식 방법 중에 무성생식은 암수의 생식세포 결합 없이 하나의 세포에서 또 다른 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특히 이제 이런 아메바 같은 애들은 얘가 단세포 생물이거든요. 단세포 생물. 요게 세포 하나예요. 이게 세포 하나. 근데 얘가 분열해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런 거는 무성생식이죠. 무성생식. 예. 근데 요러면은 얘네들은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자, 근데 출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히드라라고 하는 요런 생물체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똑 떨어져요. 그러면 얘랑 유전자 구성이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애가 또 동일한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성생식은 전부 다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생존에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양하게 있어야지 생존에 유리합니다. 다양하게 있어야지 특정 환경 변화에 살아남는 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은 번식이야 빨리 할 수 있지. 뭐 암수가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다 똑같은 애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이제 뭐 질병이 돌거나 이랬을 때 뭐 다 한꺼번에 다 멸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성생식의 방법은 분열법,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이 생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출합법. 근데 이제 분열법은 생식을 한다라고 해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생식을 해도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생식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하는 거고요. 출합법은 히드라나 아니면 효모라고 해서 이제 빵 만들 때 조그마한 이제 알갱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똑 떨어져 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자는 종자랑 다르죠. 포자는 그냥 자기 혼자 만든 거야. 자기 혼자. 곰팡이나 버섯이나 고사리 등은 포자가 퍼져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종자는 이제 그 암수 수술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포자는 그냥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구성이 같습니다.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줄기나 뿌리나 잎 이런 거 영양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영양기관, 생식기관이라고 안 하고, 꽃이 생식기관이고, 그래서 그냥 줄기 꺾어가지고 꽂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자라. 근데 얘랑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자라는 거지. 이런 거를 영양생식이라고 해. 여기 학원에 있는 화분들도 선생님 화분 2개 사가지고 한 10년 전에 뭐 계속 이게 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영양생식을 통해서 번식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우고 싶은 거는 사실 유성생식이고요. 유성생식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감수분열은 유전자 그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가 절반 주고 아빠가 절반 줘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려면 감수분열 과정을 통해서 생식세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똑같은 부모는 완전히 똑같은 애가 나오지 않아요. 예. 완전히 똑같은 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닮은 애는 나와도. 자, 요런 거는 무성생식. 이거는 이제 난자, 정자가 다시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유성생식. 자,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구성 이렇게 써있네. 요거는 이제 요게 요렇게가 상동 염색체네요. 그러니까 이거 색깔별로 보시면 안 되겠고 모양과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좀 짝을 지어 있기 때문에 핵상은 EN이라고 쓰고요. 전체 6개의 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데 뭐 하는 거죠? 하여튼 요렇고. 자, 생식 방법과 진화, 무성생식과 진화. 무성생식 하면은 유전자 구성이 모체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변해서 생존에 불리해지면 멸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애들은. 예, 유성생식은 생식세포 형성과 수정 과정에서 다양한 그 유전적 조합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번식 속도가 느려도 유전자 구성이 다양하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구성원 일부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멸종에 되지 않죠. 유성생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손이 만들어지니까 유성생식하는 경우에는 멸종이 잘 안됩니다. 자, 생식세포의 형성. 감수분열을 할 때 염색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왜 굳이 수를 줄여 놓냐? 그 자손의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4쪽에 먼저 보시면, 자, 감수분열에 의해 자손의 염색체 수가 유지될 수가 있다. 부모한테서 N 받고 이제 N씩 받아가지고 수정란이 EN인 수정란이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2개씩 뭐 46개씩 몰렸어. 아빠도 46개, 엄마도 46개. 그러면은 자식이 92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미리 감수분열을 해 놔야지 자손의 염색체 수가 증가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감수분열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면서 알겠지만 사람이 이제 23쌍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런 애들이 뭐 얘를 아빠한테서 온 거, 얘 엄마한테서 왔다고 칩시다. 근데 2번 염색체도 만약에 배열을 할 때 아빠한테서 온 거고 엄마한테서 온 거로 칩시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온몸이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서 온 거나 엄마한테서 온 거나 뭐 이렇게 똑같은 그 유전자 구성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지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요 순서로 배열할 수도 있는데 줄 쓸 때 말이야. 줄 쓸 때 엄마한테서 온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간 생식세포, 요렇게 간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총 2자리고 경우의 수가 2개니까 2 곱하기 2에서 총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2쌍만 있으면. 근데 사람은 23쌍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3번을 해서 총 2 곱하기 23제곱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자리씩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게 정자가 2 곱하기 23승계의 종류가 만들어지고, 난자도 2 곱하기 23승계의 난자가 만들어져. 그러면 정자 난자 합쳐가지고 이렇게 또 조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총 2 곱하기 46개의 자식들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가.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저런 결과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내 자손들이 다 나랑 똑같은 게 아니다. 형제들끼리도 그런 이제 형질이 다르다. 그거를 이제 유식하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감수분열하는 목적을 알아주시고, 자선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감수분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점은 분열이 2번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은 한 번만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분열, 2분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일 때 체세포 분열에서는 안 보이던 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원래 체세포 분열에서는 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서 있다가 같이 가져가면은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염색 분체 분리만 일어나는데, 제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옆에, 얘가 옆에 서 있어요. 옆에 이렇게 옆에 서 있어요. 그랬다가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데,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게 감수 1분열 전기 때 만들어지고요. 중기 때도 보여요. 그 다음에 이때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다른 쪽으로 이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죠?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분열에서. 이때 염색체 수가 이제 6개였는데 2에는 6이었는데 분열하면서 N은 3이 됩니다. 각각. 이때 N은 3. 그래서 감수 1분열일 때는 염색 분체가 아니고요. 아직은 염색 분체 붙어 있잖아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게 감수 1분열이야. 그 다음에 1분열이 끝나고 그 간기를 거치지 않고요. 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2분열이 됩니다.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요. 요거는 N에서 N으로 가는 겁니다.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분열일 때는 상동 염색체 분리, 2분열일 때는 염색 분체 분리,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32쪽의 그래프는 G1기 때는 그 세포 생장이 일어나고요. DNA 복제가 일어나는 게 S기고, 그 다음에 G2기 지나서 감수 1분열일 때 한번 요렇게 올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죠. 이거를 EN에서 N으로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상이 EN에서 N으로 된다.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요때 말기 때가 되면 N에서 N으로 가는데, 요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게 이제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났다가 분열하게 되면은 염색체 수가 2에서 1로 떨어졌고요. 이건 염색체 수는 n에서 n입니다. 그대로. 근데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거죠. 2분의 1일 때는 염색 분체, 1분의 1일 때는 염색체. 근데 저거를 내가 좀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싶다. 감소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그럴 때는 이제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의 포자낭에서 포자가 형성될 때 감소 분열이 일어나는 걸 관측할 수가 있는데, 보통 어린 백합 이런 걸 하거든요. 꽃이 활짝 피면은 이미 다 세포 분열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꽃가루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관찰하고 싶은 건데, 이미 다 생식 세포가 일어나 있으면은 뭐 전기, 중기, 후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활짝 피지 않은 꽃봉오리 상태일 때, 그때 그 안에서 이제 막 감소 분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꽃봉오리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를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면은 이제 감소 분열하는 세포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요런 거죠. 요런 사진. 요런 게 이제 감소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은 꽃봉오리 안에 뭐 꽃가루 같은 거를 보면은 저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 요인.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상동 염색체 배열이 무작위적인 배열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었다가 분리되는데, 이때 상동 염색체의 배열 방향은 무작위이며,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가지수가 2에 23생까지나 있어요. 사람은 23쌍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2쌍 있는 거죠. 대립 유전자가 1쌍, 2쌍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계만큼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식세포가 2의 제곱계만큼 나올 수 있죠. 자, 그렇죠. 감소 분열의 의의까지 했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염색체 모형으로 생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 확인하기. 자, 요 애들이 줄 섰다가 헤어질 때 뭐 라지 Y, 라지 T, 라지 R이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에 얘 아니면 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있는 애도 얘 아니면 얘니까 두 가지가 있고, 이 세 번째도 얘 아니면 얘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이 세포는 여기에서는 8종류의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8종. 근데 여기 이제 10번 했을 때 다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게 어디 있죠? 스몰 y 똑같은 게 뭐 있나? 얘랑 얘는 같잖아, 그쵸? 뭐 있죠? 보여줘야 한다.
왜 찾을 수가 없지? 아, 여기 똑같네. 이게 6은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총 8종류가 있는 거죠. 8종류가. 탐구하기 문제 한번 해봐 주시고. 라지 y와 스몰 y는 대립 유전자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이 유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라지 t와 스몰 t는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다. 아니지. 얘네가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라지 r과 스몰 r은 모두 부모 중 한쪽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라지 r을 뭐 아빠가 줬으면은 스몰 r은 엄마가 준 거죠. 상동 염색체의 배열 방향 항상 일정하다. 아니라고. 그냥 지 마음대로 서 있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거라고요. 예. 이거 라지 t 스몰 t, 그러니까 니네가 아직 그 중3 과정 이제 뭐 완두콩 이런 거 아직 안 해서 지금 잘 모를 수 있는데, 만약에 완두콩이 있어요. 완두콩에 둥근 완두콩이 있고 주름진 완두콩이 있어. 근데 이거는 완두콩의 모양에 관한 형질이야. 모양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을 결정할 때 둥글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조합을 해서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이걸 결정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의 형질이라고 하고,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을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둥근 애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로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라지 r이 있고 여기에 라지 r이 있으면 둥근 애가 태어날 수가 있고, 근데 어떤 애는 여기 라지 r이 있는데 어떤 애는 여기에 스몰 r이 있어. 근데 이게 우열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요랬는데도 둥근 애가 태어나면은 둥근 게 우성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둘 관계를 뭐라고 해요?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라지 t와 스몰 t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두 개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른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모양에 관한 형질을 결정할 때 얘랑 얘랑 모여가지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적 표현이 좀 어려운 건데, 라지 t와 스몰 t는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건데, 그 형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지 t가 두 개가 보인다. 그럼 뭐 키가 커.
스몰 t가 두 개가 보인다. 키가 작아. 근데 키에 관한 형질은 하나의 형질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네. 이거 이제 아직은 이제 3학년 과정에 지금 그 멘델 유전 법칙을 잘 안 해가지고 모를 수는 있습니다. 자, 상동 염색체 배열방이 항상 일정한 거 아니고요. 상동 염색체의 배열과 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나타나는 게 맞아요. 감수 1분열일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체세포 한 개에는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어. 사람이 감수 분열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생식세포 염색체 조합은 최대 2의 23승계가 되는 거예요. 2의 23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고요. 엄마 거 받은 거, 아빠 거 받은 거 둘 중에 하나 오는 거고, 두 번째 자리에도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하는 거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세 번째 자리에도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총 23번을 곱하는 거죠. 2의 23승계. 근데 한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염색체 조합은 아빠가 2의 23승계고 엄마가 2의 23승계인데 이게 이제 그리고야 그리고 고배 법칙 쓰기 때문에 2의 46승계가 되는 거죠. 이거 지수 법칙 아시죠? 그쵸? 4의 23승계 이런 거 아니지. 자, 집중 분석에 좀 보시면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랑 염색체 구성도 똑같고요. 핵상도 똑같습니다. 분열은 1회만 일어나고요. 딸세포는 2개가 만들어지고 유전자의 그 DNA 양의 변화는 S기 때 늘어났다가 분열기 때 반으로 줄어들고요.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긴 하지. 요거를 이제 쭉 거치면서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자,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특이한 그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염색체가 1분열 전기 때 보이고 1분열 중기 때는 배열했다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 분리가 1분열 때 일어나는 거고 2분열일 때는 그냥 염색 분체 분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이제 두 번, 총 2회, 분열의 수 2회, 딸세포는 4개. 근데 간기는 이제 1회만 있고요. 이 중간에 1분열과 2분열 중간에 DNA를 복제하고 이러진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가서 요때까지는 2N인데 그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서 핵상이 N이 되고 다시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일어날 때는 그대로 N입니다. 물론 DNA 상대량은 줄어들겠지만 체세포 분열은 이제 동물은 일부를 제외한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 식물은 생장점이나 형성층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싶으면은 그 생장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다가 양파 뿌리끝 이런 데 잘라다가 보는 거고. 자, 감수 분열은 동물은 정소나 난소 이런 데서 일어나고 식물은 꽃밥이나 미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고 싶으면 어린 꽃밥, 봉우리가 활짝 피지 않는 어린 꽃밥을 가져다가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그 감수 분열 하고 있는 애를 고정시켜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해봐. 이게 요거만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 여기에 상동 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N이야. N은 2야. N은 2. 그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감수 2분열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가요 이거? 자기가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상동 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얘가 얘로 됐대. 이거는 체세포 분열한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죠?
2n이고 이거 2n이고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한 거고요. 요런 걸 뭐라고 해? 상동염 색채인데 접합하고 있으니까 이가염 색채라고 하는 거야. 이가염 색채가 보이면은 감수 1분열이에요. 요거 2n에서 n으로 된 거야. 이거 여기 없잖아. 상동염 색채 없잖아. 알겠어요? 요거만 보고 얘가 뭐 하고 있다. 체세포 분열이다, 감수분 1분열이다, 2분열이다, 뭐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중앙에 배열했기 때문에 중기인데요. 이거는 체세포 분열 중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감수 1분열 중기. 이가염 색채가 보이잖아요. 그럼 감수 1분열이거든요. 감수 1분열 중기. DNA 양은 가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네요. 지금은 아직 아직 얘가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는 감수 2분열 중기가 아니라 감수 1분열 중기. 염색체 수는 지금 똑같은 거고요. 상처 부위가 재생될 때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야지. 이건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자, 분열이 모두 끝나 형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 미안. 가가 나의 2배이다. 염색체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쵸? 얘는 그대로 4개일 텐데 얘는 염색체가 몇 개로 되겠어요? 2개로 줄어들죠. 그래서 가가 나의 2배이다. 맞죠? 5번까지 맞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숙제는 따로 내주지 않겠습니다. 39쪽부터 다음에 할게요.